것만 이해 잘 하시면 되는데 좀 지저분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전원장치가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읽으면 여기 전압과 이 전원장치 전압은 같아. 그러니까 키르호프죠.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 여기를 읽을 때 이걸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하고 총전류 곱하기 총저항, 그게 얘 전압값이 돼야 될 거고, 아니면 길을 이렇게 타가지고, 뭐 이렇게 타도 상관은 없고, 요렇게 읽어도 여기에 전위체합은 이거랑 같아야 돼. 그게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결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있고요. 자, 문제를 뭐 읽을 필요도 없어가지고 질문만 딱 보시면은, 점 A하고 점 B의 전이차, AB 사이에 전이차하고, 그 다음에 3옴의 저항에서 5초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 그럼 이제 요때 필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전력. 뭐 이걸로 계산을 하던, i제곱 r로 계산을 하던, r분의 v제곱으로 계산을 하던, 그리고 전력 곱하기 시간이 전기 에너지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에 까먹지 말고 5초 전력에다가 곱해야지, 그래야 줄로 나올 거야.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단 A, B 사이의 전이차, 그것도 키르호프로 A에서부터 B까지 읽었을 때 그때 전압의 합이 전이차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렇게 읽어도 되죠. 그럼 이 질문이나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계산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똑같은 걸 물어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3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 당연히 전력 계산도 할 수 있고, 그죠? 그게 A, B 사이의 전이차에 해당도 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키르호프를 이용을 해서 전류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가시죠. 얘가 전압이 크니까 그냥 저는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기에 I가 흘렀고, 그럼 여기로 나눠지네. 그럼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치죠. 뭐 여기 I1이라고 치고, 여기 I-I1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읽을 수 있는 건덕지가 이거, 큰 거,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를 내가 선택을 했다. 플러스 12V 마이너스 I 곱하기 2, 전류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I-I1 곱하기 3, 한 바퀴 돌았으니까 0. 이렇게 될 거고, 크게 한번 돌렸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읽은다.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요거 12 마이너스 I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I1 곱하기 1,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빵.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12 마이너스 얼마지? 5인가? 5i 플러스 3i1. 여긴 미지수 두 개니까 계산도 간단하죠. 얘를 없앱시다.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6이 될 거고, 이게 7인가? 그 3, 7에 2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더해버리게 되면 33. 그러면은 여기가 11i. 그래서 i가 3A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i1은 3, 얼마지? 1A 맞나? 3, 5, 15. 그쵸. 1A.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끝났네요. 그럼 I-I1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2A가 되겠고요. 내가 설정한 방향도 딱 맞죠. 여기 마이너스 음수로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2A가 딱 나왔으니까 그럼 A, B 사이에 전이차는 키르요프의 응용 이렇게 A에서 B까지를 읽어주면 된다. 장치가 제일 적은 쪽으로. 그죠? 이렇게 읽는 거나 뭐 이렇게 읽는 거나 시간 차이 그렇게 생기지 않겠지만 3개 정도가 넘어가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었다? 여기 2A니까 3 곱하기 2 6V 차이 나겠죠. AB의 전이차는 6V. 그죠? 여기 2A 올라가니까 만약에 I제곱 R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2제곱 곱하기 3. 그게 전력이고 그럼 12W 곱하기 5초. 그래서 60줄. 요건 에너지고. 그죠? 마지막에 5초 곱하는 거 그것만 살짝 안 놓치면은 요 문제는 크게 혼동될 건 없어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자면 대칭성을 앞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았으면은 난이도가 그게 싹 높은 거고 대칭성을 활용했으면은 얼추 비슷하거나 앞쪽 문제가 더 쉬운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이 최대한 시간을 알뜰하게 쓰기도 해야 되고 물리에서 시간을 또 많이 벌면은 자연과학 전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고 3번 문제 얘도 간단한데 자, 문항에서는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요거 하나만 잘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연결을 했고요. 얘 전압값은 몰라요 라고 돼 있고 전류의 세기가 A랑 C가 같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네. 2옴에는 전류 방향이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요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먼저 기역번 보시죠. 기역번 보시면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그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류의 세기가 A하고 C가 같다라는 부분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C쪽을 내가 포함해서 키르요프를 쓰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에 있는 전압값을 구해야 돼요. Vx를. 그죠? 근데 A쪽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크게 돌리면 Vx가 포함이 되겠지만 이쪽을 작게 돌리게 되면 미지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A쪽의 전류를 우리가 깔끔하게 사실 이제 암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쪽의 전류를 이렇게 돌려서 읽어주면은 깔끔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쪽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 굳이 또 두 개로 나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때 병렬 저항 연결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니까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9분의 18이니까 요게 2옴이 되겠죠. 아, 그러면 저쪽 조만한 구멍에서 키르요프를 식 써도 되고 그냥 I는 R분의 V 요거 써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은 전류가 1이니까 3분의 9V라서 3A가 되지요. 근데 다만 이렇게 내가 합성을 해버렸었으면 A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되고 저항이 2대 1이니까 전류가 1대 2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1대 2로 흘러야 되고 A가 1이 흘러가는 거니까 A에 흘러가는 전류는 1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는 현재 1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서는 Vx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쪽 회로를 읽어주면 되죠. 왜냐면 이제 여기 1A가 흘러요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V 4V니까 자 2V 4V니까 그리고 얘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얘 써드릴까 그냥 키르요프로 풀었다 식을 요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요거 플러스 Vx 자 그러면 마이너스 4V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9V 마이너스 2V 합해서 0 네, 설명하느라고 쓴 거고 요 정도는 쓱 돌려서 3개 합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 배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플러스로 읽어야 될 거니까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읽으면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13, 15니까 얘는 15V 이렇게. 자, 그 다음 디귿번 1옴의 저항 양단의 전이차하고 4옴의 양단의 전이차하고 이건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현재 1옴에 흘러가는 전류는 3A거든요. 따라서 3V죠. 4는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1A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4V거든요. 4옴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부터는 몇 개가 아이고야 축전기가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축전기에 관한 정리 및 관련된 식들이 머릿속에서 쭉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체크할 게 있는지. 전기 용량이 모두 똑같고요.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새 축전기 ABC와 기전력이 V0인 전지로 회로를 구성을 하였다. 특이사항 없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여 A를 충전한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A의 전하량은 처음에 A에 연결해서 얘를 만땅으로 충전을 하고 스위치를 B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최초에 A에 연결해서 Q만큼의 전하가 A에 쌓였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B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도 전하를 쌓아둘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전하가 이쪽에 나눠져서 쌓이게 되겠죠. 근데 조금 훈련한다 라는 의미에서 부호까지 좀 표시를 해보면 플러스 극과 연결된 쪽은 플러스가 쌓일 거고요. 마이너스랑 연결된 쪽은 마이너스가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B로 바꿔서 BC에도 충전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양전하가 빠져나와서 이쪽을 좀 채워줄 거고 여기 있는 음전하 빠져나와서 이쪽을 채워주겠죠.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거 왜 그려드렸냐면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메인은 키르요프로 읽을 건데 여기 돌려서 읽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읽었으니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두 개의 전압의 합이 A의 전압과 같다예요. 이런 것도 평소에는 조금 생각하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 나와 있는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란 얘기네요. 그러면 A에 연결해가지고 최초에 쌓여있던 요때 전하량은 당연히 축전기의 메인식은 Q는 CV죠. 이게 전기용량 C0라고 했기 때문에 C0 그리고 만땅 충전이 끝나게 되면 여기 전압 똑같습니다. 키르요프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V0가 돼야 되겠죠. 자, B에 연결한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요때 약간의 포인트가 뭐냐면 총 전하량은 보존되죠. 나눠서 쌓았을 뿐이고 여기에 있던 게 더 쌓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원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Q만큼을 BC에다가 나눠서 쌓는다 라는 특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Q보다는 적은 게 A에 쌓일 텐데, 요때 여기를 지금 전기용량이 다 똑같으니까 두 개 또 따로따로 보면 힘드니까 이만큼을 하나의 축전기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직렬 연결이니까 직렬 축전기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합성된 전기 용량이 2분의 C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총 전하량은 C0, V0인데, 자, 키르요프 이전압과 이전압은 같습니다. 그죠? 그럼 A쪽은 A의 전기 용량 곱하기 A에 걸린 어떤 전압, 그 다음에 B하고 C 합성된 거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인데, 요 자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뭐 전압을 물어봐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2대 1로 C0, V0를 나눠서 쌓게 되죠. A에 쌓여 있는 거는 3분의 2만큼이 돼야겠다. 요렇게. 딱 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요거 이제 제 기본 강의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 강의 교재 예제에 똑같은 문제 있죠. 여기 그림은 없고 얘를 만땅으로 충전을 하고 뭐 어떤 거랑 연결해 가지고 다른 애를 쌓을 거야 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런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니라 정리를 딱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지만 오류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뭐 저항값하고 배치하고 나와 있고, 자, 스위치를 닫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충전이 되었다.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 후반부에 있는 표현은 요거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가 완전히 충전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질문은 축전기 두 개에 걸리는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의 합. 그러면 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요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있는 아이를 보니까 요 아이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유형이냐면 직류회로인데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일이나 축전기가 등장을 하는 그런 회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뭐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전류부터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길을 표시를 하셔야 전압이 걸리는, 즉 저항에는 전류가 흘러야 전압이 걸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축전기는 충전이 끝나면 전하가 더 이상 축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축전기가 있는 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와서 여기는 못 가니까 이렇게 와서 아래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니까 아래로 흐르는 게 없죠.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죠. 이렇게만. 그러면은 여기 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압이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1대 3으로 전압이 걸릴 거기 때문에 다른 저항 있나? 그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전압 배치가 끝나 주시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측정기에 걸리는 전압이 필요한 거니까 2분의 1C V제곱의 꼴로 표현을 할 거라, 그러면 여기서도 킬로요프 닫혀있는 회로는 돌려서 읽으면 전위차압이 0이 돼야 된다. 자, 이것도 어쨌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뿐이지 닫혀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열려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읽으면 전위차압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 전압이 똑같죠. 여기는 4분의 V가 걸릴 거고, 여기도 돌려서 읽으시면 여기랑 여기랑 전압이 똑같죠. 그러면 4분의 3V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C 4분의 V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축전기에 쌓여있는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C 4분의 3V의 제곱. 그래서 16분의 10.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6분의 5가 답이 되시겠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건드렸냐면 킬로요프입니다. 단 RC나 뭐 RL이나 아니면 이 세 개가 다 같이 있던 거나 어쨌든 R에다가 코일이나 축전기가 추가돼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스위치 닫는 순간이다,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뭐 스위치를 여는 순간이다 등에 맞춰 가지고, 즉 코일과 축전기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우선은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 회로에 전류부터 그리시고 해야지 딱 맞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스위치를 처음에 이제 닫아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축전기를 충전이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스위치를 열어서 방전을 시킬 거야. 충전 과정과 방전 과정의 어떤 물리적 특징의 변화, 물리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문에다가 놨죠. 자, 그럼 먼저 기억번. 축전기가 충전되는 과정에서 R1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스위치를 닫아서 충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는 점점 충전 많아질 거니까, 전압 많이 쌓일 거니까 이 라인의 전류는 감소해요. 최종적으로는 0이 될 거고, 그죠? 근데 여기 물어본 거죠, 여기. 그럼 스위치를 닫고 요구 구멍만 살펴보시면, 즉 기억번 킬로요프 돌려서 읽으시면 여기에 전이차, 여기에 전이차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전원장치, 전지의 전압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표시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 쪽의 전압도 안 변한다. R1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읽었다라는 거, 여기 전압 고정되어 있고 전류가 점점 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줄고 대신에 여기가 전압이 증가해요. 그죠? 이쪽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고 전원이 나갔으니까 그려야 되네. 리모컨을 안 갖고 왔구나.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R2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자, 니은번. 충전되는 동안, 충전 과정에서 R2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위에도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게 V는 IR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뭘 물어본 거냐면 R2 쪽의 전류가 어떨까? 라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R2 쪽은 이 라인에 축전기가 현재 있기 때문에 축전기의 전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라인에는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R2에 걸리는 전압은 점점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헷갈리는 게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요 기본기에 맞춰가지고 해석하시면은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완전히 충전된 축전기 양단의 전압은 R1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 완전히 충전이 됐고 질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얘랑 R1 전압을 비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R1에는 전원장치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돌려서 읽으시면, 자, 이쪽 돌려서 읽습니다. 전이차의 합 0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전압이 안 걸려요. 그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축전기 쪽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R1에 걸리는 전압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죠. 역시 디귿도 그냥 키를 옆으로 읽는 겁니다. 양쪽 구멍을 비교해 가면서. 자, 그 다음 마무리 리을. 축전기가 방전되는 동안 R2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위치를 열 겁니다. 열게 되면 이쪽은 끊어진 회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최초에 여기 이제 V가 걸려 있었고 여기서 전하가 빠져나가면서 이 전압은 감소하게 되죠. 그죠? 기전력이 없으니까. 즉 리을번은 사실 기본 강의 기준으로 하면은 요 RC 회로에서 방전 과정 이쪽의 의미를 조금 아십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 결론이 뭐였냐면 방전 과정에서는 모든 물리량이 다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 전압값 다운되니까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다운되고요. 전류가 다운된다. R1이나 R2에 걸리는 전압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압 빠져나가니까 전하량도 감소하죠. 그럼 방전 과정에서는 전부 다 감소할 거야. 요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지문이다. 이렇게. 자, 그게 6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잘 안 보이는데. 자, 저항하고 축전기하고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는 전기 용량이 C고 여기는 전기 용량이 EC고 그 다음에 여기 ER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스위치를 닫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축전기 쪽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류부터 그려놓고 출발을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축전기 쪽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러면 전원장치 기준으로 플러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갈 건데 이쪽으로 일로도 못 가고 일로도 못 가니까 일로 못 내려가고 마찬가지 C 쪽으로는 못 가니까 일로 못 가고 이렇게만 흐르죠. 그러면 돌려서 읽으면 그냥 끝납니다. 여기가 5, 2, 1이니까 3이구나. 숫자가 이상하다 했다. 3, 2, 1이니까 전압이
3대 2대 1로 걸리겠죠. 전류 한 줄기 흘러가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약분해도 되지만 6분의 3V, 6분의 2V, 6분의 1V. 자, 그리고 최종적인 질문이 요 EC하고 C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E1과 E2의 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기 용량 나와 있고 난 킬로요프로 전압 읽을 수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땡큐 하죠. 그러면 결국엔 전압을 구해야 될 겁니다. 일단 EC는 쉽죠. 여기 돌려서 읽으면 요 전압이랑 요 전압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분의 2V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쪽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요렇게 읽어도 되고 요렇게 읽어도 되고 그때는 읽는 방향에 따라 이걸 마이너스 읽을지 플러스 읽을지 그거 조금 신경 써주면 좋고 아니면 크게 요렇게 읽어도 되죠. 요렇게. 그죠? 헷갈린다 싶으면은 요렇게 읽어도 땡큐 하죠. 그럼 플러스 V 마이너스 6분의 3V 마이너스 6분의 3V 해야지 그래야지 전이차압이 0이 되겠죠. 여기가 6분의 3V가 걸릴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럼 요것만 이제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EC짜리에는 2분의 1 EC에 걸리는 거는 6분의 2V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C자리에는 2분의 1 C자리에는 6분의 3V의 제곱. 근데 요 B만 물어봤기 때문에 6분의 1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4 여기가 9인데 9인데 4대 9 고르면 안 되고 요 앞에 2 있기 때문에 8대 9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2까지 한번 곱해줘야 되니까 요런 거. 자, 정리가 되셨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읽어도 되는데 전원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요렇게가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읽게 되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럼 두 개의 합이 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2, 6분의 1이니까 6분의 3V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S1, S2를 동시에 닫을 거고요. S1 쪽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여기에 축전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S2 쪽은 여기에는 전원장치 3V짜리하고 여기에 이제 코일이 하나가 있죠. 축전기의 물리량하고 코일의 물리량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3옴 여기 4옴 여기에 2옴 여기에 음이 안 보여 15V. 자, 그래서 S1, S2를 동시에 닫는 순간 그래서 닫는 순간 그때 C를 지나는 전류 편의는 아예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1, S2를 닫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L에 흐르는 전류를 YF 편의상 I2라고 두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해라. 그럼 요때는 얘는 이제 대놓고 축전기하고 코일의 회로에서의 물리적 특징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죠. 메인 내용이 L하고 C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얘는 요때가 전자기후도 현상이 맥스이기 때문에 저항 비스무리한 효과가 무한데 얘는 저항 비스무리한 효과가 빵.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여기는 더 이상 전자기후도 현상 안 생기니까 얘는 저항 비슷한 효과 빵.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른다. 무한대다. 요거. 그럼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쪽은 저항이 사실상 없는 셈이 될 거고 닫는 순간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전류가
일단 요게 전압값이 크니까 얘 기준으로 그릴게요. 이쪽으로 갈까 했는데 여기 코일이 무한대 효과이기 때문에 닿는 순간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닿는 순간.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땐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큰 전압 기준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로는 축전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요렇게 흐르죠. 요렇게. 아 그래서 이게 RC 또는 RL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회로니까 역시나 동일합니다. 전류부터 잘 그려놔야지 그래야 해석이 올바르게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닿는 순간 요거니까 얘는 무시하고 어차피 아무런 효과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면은 5ohm이죠. 5ohm. 그럼 I는 R분의 V니까 5분의 15 3A.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요것만 싹 읽으시면 되는데 전원장치가 이제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15 마이너스 3 그래서 12V 총 저항은 보니까 492 60 2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대 2의 전류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축전기의 페럿하고 코일의 헨리하고는 의미 없는 상수값이었던 거예요. 의미 없는 값을 그냥 준 거죠. 약간의 함정 비스무리하게. 문제 안 읽고 이거 그냥 숫자만 보고 너무 지저분할 것 같은데 하고 건너뛰었으면 너무 아까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8번 하셨습니까? 8번 안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네가 9번이구나.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자, 직류전원 장치하고 저항 하나, 코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자, 기전력은 5V 라고 드렸고, 그 다음에 10ohm의 저항과 3헨리의 인덕터 내지는 코일을 연결을 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스위치 S를 닫고 10분이 경과를 했다. 자,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질문을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 시상수 개념도 원래 들어가야 돼요. 시상수 개념도. 그러니까 이 10분이라는 게 얘의 그리고 얘 상호작용에 의한 시상수 값하고 비교가 될 만한 수준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증가할 때 이 시상수 들어가는 식에서 증가하는 물리량은 긴 식을 쓰면 되고 감소하는 물리량은 짧은 식을 쓰시면 되죠. 그러면 최대값 대비 1-2의 마이너스 시상수분의 시간. 요게 의미가 좀 있다 싶으면 요걸로 원래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 RL 회로에서의 시상수 값은 R분의 L이죠.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10분의 3이기 때문에 특정 단위 추가된 것도 없고 0.3초예요. 0.3초에 비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많이 시간이 지난 거죠. 미스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는 아주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10분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 길다. 그래서 충분히 긴 시간이 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로 L은 더 이상 전자기 유도현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L의 저항 비스무리한 효과는 빵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 버릴 필요도 없구나. 그러면 i는 r분의 v, 그러니까 이 최대값에 수렴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5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2분의 1, 0.5A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은 아닌데 오늘은 숫자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머리를 좀 아프셨을 텐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